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솔의 권사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부님이 다솔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원데이 클래스죠. 원데이 클래스는 보통 이제 사부님의 첨삭 지도를 3회 이상 받은 친구들이 참석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클래스는 오프라인 클래스다 보니까 주로 이제 질문에 의해서 클래스가 이제 운영되기 때문에 3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몰라. 사부님은 아무것도 준비해 가지 않지. 여러분들의 질문에 의해서 답변하면은 그 답변에 의해서 주변 친구들이 학습을 하는 그 형태가 오프라인 클래스이기 때문에 나도 떨려. 뭔 질문할지.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때 어떤 다뤘던 서두에서 다뤘던 그 내용들을 사부님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시험은 여러분들 일반기 기사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참석을 하고 클래스를 볼 것 같으면 일반기의 기사죠. 그 다음에 기계설계 산업기사가 두 번째로 많고, 이 기계설계 산업, 사부님 글씨를 썩 잘 쓰는 편이 아니에요. 엄청 졸필이야. 그 다음에 전산응용 기계제도, 전산응용 기계제도. 이제 수강생들은 이제 첨삭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흘려 써도 그것이 이제 알아먹을 때쯤 되면은 하산을 해도 된다. 그 정도의 이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 교감이 생긴 것이지. 처음에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른다 그러면은 아직 멀었다. 그거지. 어쨌든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작업형 실기를 얘기하는 거죠.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도면은 모두 공통입니다. 공통 과제예요. 도면이 모두 공통 과제인데, 이제 뭐 도면 공통 과제이기 때문에 뭐 그리는 2D를 그리는 것도 3D를 작업을 하는 것도 모두 똑같겠죠. 이런 공통 과제를 가지고. 근데 이제 시험의 형태는 뭐 일반기 기사는 뭐 그냥 평이한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거고, 기계설계 산업기사에서는 우리가 설계 변경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설계 변경이 있죠.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베어링 호칭을 변경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볼트의 구멍 개수를 변경한다든가. 베어링 호칭을 변경하게 되면 뭐 축지름도 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길이도 변할 것이고, 베어링 커브의 길이도 변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변하는 게 많죠. 그것은 수업 내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다솔의도 사부님이 일부 내용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질량값을 여기다가 도출을 해서 넣는 거지.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찍어보면 알지. 부품을 찍어보면 나오는데, 그건 2D 도면에다 표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비건 안에다가 3D 도면에다가 그냥 표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것만 내용이 다르고 전반적으로 도면을 그리는 형태는 모두 동일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동일하다는 얘기죠. 자, 이 시간에는 주로 이제 일반기의 기사를 기준으로 해서 사부님이 말씀드릴 거예요. 산업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자, 시험의 형태는 여러분들 이러한 과제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축, 그 다음에 축 SCM 430, 이것을 최초로 이렇게 과제 도면에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게 사부님이 최초야. 대한민국 최초. 이후 다른 출판사들은 따라서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서 이거 안 나와. 알겠죠? 이 버릇을 잘못 들인 것 같아. 시험에서는 이런 게 안 나와요. 책에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기 위해서 학습용 도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이 시험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본체 이렇게 안 나온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뭐 이렇게 베어링 커버 이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계제도의 상식에서 부품명은 품명이 되겠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품명에 따른 내용, 예를 들어서 커버는 어떤 된 거다, 본체는 어떤 거다라는 것은 사부님의 책에 도면집이라든가, 그
그 다음에 실기 실무체금은 이론수하고 도면집이 서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어쨌든 도면집에 보게 되면은 사부님이 서두에 모두 부품 명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몇 개만 보면은 금방 숙지가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재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좀 숙지를 해야 되겠죠. SCM이 크롬 몰리브덴 강제다, 뭐 GC는 회주철이다, SC는 주강이다, 뭐 이런 것들은 주강은 어떤 재질로 이루어지며 어떤 부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행 학습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 뭐 유튜브에 좋은 강의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셔야 될 거고, 물론 이제 사부님 강좌에서도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고 있죠. 근데 유튜브 강의를 보니까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러한 부품도 또 한 가지는 이게 체크가 되지 않아요. 책을 너무 잘 만들어놔도 문제예요. 어쨌든 체크가 되지 않은데, 무분별하게 시험에서는 부품을 대부분 이제 본체를 포함해서 부품을 한 3개 내지 4개를 그리라고 해요. 요때 이제 함정이 뭐냐면, 도면이 좀 더 어렵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3D를 부품을 이제 보통은 이제 3D하고 2D하고 동일하게 그리지. 이게 1번 뭐 풀리, 그 다음에 스포기어, 그 다음에 축 이렇게 그렸으면 이것도 본체 1번 풀리 스포기어 축 이렇게 그리는 게 이제 4개씩 그리는 게 약 90% 정도가 그렇게 되는데, 약 20% 정도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함정이 뭐냐면은 3D를 3개만 그리라고 그래. 3D를 3개만 그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2D가 기준이니까 점수 비중의 약 80%에서 90%가 2D 점수예요. 3D는 뭐 10%밖에 안 돼, 점수 비중이. 알겠죠? 2D가 절대적이라는 얘기예요. 물건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2D 도면이니까. 그죠? 어쨌든 2D 도면을 4개 그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함정이 있지. 그죠? 함정이 있단 말이야. 여기는 4개 그리라고 했는데, 3개 그리라고 했는데 여기 4개 그리면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 덜 그리면 문제가 되겠지. 여기에서 보통 3개 덜 그려버리지. 하나 빠뜨리면 이것은 바로 이제 실격이 되는 거예요. 사부님 좀 이따가 이 도면에 대해서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실제 사부님이 수강생인데 벌써 5년이 지났더만, 너무 기억이 생생한데 클래스에 참석했던 그 여학생인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이 부품 개수에 대해서 실격이냐, 그 다음에 합격이냐, 부품 수를 더 그리면 합격이냐, 이거에 대해서 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는데 그걸 사모님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부품 수를 적게 그리는 것은 실격입니다. 하나 뭐 2개 뭐 더 그리는 것은 실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도면은 이렇게 3D 등각 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D 부품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3D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업을 할 때는 3D 먼저 작업을 해야 되겠죠. 2D부터 작업을 하지 않아요. 거의 시험 시간이 5시간 정도를 시험을 보는데 2D부터 작업을 해서 3D를 가는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완성한 사람은 거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냥 오토캐드에서 작업을 3D를 하기는 상당히 좀 버겁고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3D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인벤터가 되겠죠.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오토캐드와 같은 회사 거죠. 오토데스크사. 그 다음에 학생용의 3년짜리 무료 버전을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솔리드 웍스, 그 다음에 카티아, 뭐 NX 이렇게 이제 순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인벤터가 작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카티아, NX 이렇게 순서로 쓰게 되는데, 인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3D와 2D 도면을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단기간에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은 뭐 인벤터를 하더라도 그 뭐 솔리드웍스, 그 다음에 카티아,
이런 프로그램들은 뭐 NX 이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여기서 이제 3D 작업을 하고 3D 모델링 작업을 해서 이제 등각도 펼치고 그 다음에 이제 2D 같은 경우에는 투상도만 뽑아가지고 오토캐드로 넘겨요. 오토캐드로 넘기는데 오토캐드 넘기다 보면은 인벤트 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 거라서 그나마 도면이 좀 깔끔하게 넘어오는데 얘네들은 솔리드웍스라든가 카티아라든가 NX 같은 경우는 호환만 된다는 얘기야. 호환은 되는데 도면이 깔끔하고 깨끗한지는 내가 보장을 못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호환은 돼 어쨌든. 근데 호환은 되는데 이 넘겨와가지고 투상을 다듬는 작업이 좀 많아. 다듬고 치수기입하고 이런 거칠기 기호 그려서 놓고 뭐 요런 것들이죠. 요런 수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5시간 내외에 그린다라는 것은 많은 연습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많은 연습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프로그램을 두 개를 다루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뭐 인벤터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아요. 거의 쓰지 않고 이제 솔리드웍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티아 같은 경우 많이 쓰이고 자동차에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NX가 현대자동차에서 카티아에서 NX로 바꿔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NX가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왜 그러냐면 NX 같은 경우에 모듈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파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쉽다는 얘기예요.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많이 이제 바꿔가는 급변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는 거의 모듈화가 되어 있는 거죠. 뭘 고치고 이런 게 없잖아. 뭐 고장 나면 그 부분만 이렇게 부품을 교환하는 것이지 모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으로 뭐 제작하는데 사람들은 많이 필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 되겠죠. 어쨌든 그런 관리 차원에서 이게 좀 이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나가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학습 방향을 좀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3D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고 인벤트 같은 경우는 2D, 3D가 모두 3D 작업을 하고 2D 작업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나를 다루는 거죠. 하나로 시험을 대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함정이 있어. 여기도 함정이 있다는 얘기지. 이 2D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은 뭐 거칠기를 그린다는 게 그린 게 많아. 근데 이 인벤터 이 3D 프로그램 자체가 반자동이잖아요. 반자동이야 그게. 쉽게 생각하면은 기능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얘보다 뛰어나지. 그죠? 이 반자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그리고 뭘 그리고 뭐 스케치도 그리고 뭐하고 2D 도면에서 스케치 그리고 뭐하고 하면 얘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려버려. 그런 것들이 없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뭐 그리는 거에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토캐드에서 그리는 게 훨씬 빨라. 근데 얘는 뭘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벤터에서 2D 도면을 작업을 할 때는 2D 도면상에서 뭘 그리는 것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많은 기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최소화할 수 있게 학습을 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 알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인벤터에서 2D, 3D를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3D도 마찬가지야. 사부님 늘 얘기했잖아. 스케치가 많아지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워진다라고. 왜냐하면 이 스케치 자체는 스케치 기법 자체는 예전에 우리 오토캐드에 2D 먼저 작업을 하고 이 스케치를 기반으로 해서 뭐 3D를 했잖아. 이 얘네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3D에서 이 스케치는 꼭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해야지. 처음부터 스케치부터 접근하게 되면은 모델링이 굉장히 어려워져. 해봐.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사부님이 늘 작업을 할 때는 3D에서 먼저 작업을 해라. 인벤트를 띄우더라도 3D 버튼 나오지 않아. 그지? 인벤트 여러분들 띄워봐. 이 친구 여러분들이 새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뭐부터 나와? 3D부터 작업은 나오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기본체를 가지고 뭐 온통이냐 사각이냐 따져가지고 바로바로 작업이 들어가야지, 이 친구들을 굳이 2D로 가가지고 스케치해가지고 회전시키고 뭐하고 이러면은 V벨트 풀리라든가 요런 것들, 축이라든가 이런 거 쉬운데 얘네들은 복잡해버리잖아. 그죠? 이런 여러분들이 늘 봤던 부품들은 쉬워 보이지만 보지 않았던 부분들 스케치부터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어려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치수 구속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뒤엉키고 치수 여기 구속하고 여기 구속하고 이렇게 구속하고, 이 구속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구속돼 버려. 구속에서 헤어나지 못해. 그제? 그거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고, 모델링의 접근 방법을 스케치 기반이 아니고 3D 상태에서 바로 모델링을 접근을 하고 그때그때 스케치를 필요로 할 때 스케치를 해야 된다. 실제 이제 모델링도 그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은 잘된 도면과 못된 도면들이야. 못된 도면, 나쁜 도면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부님이 늘 얘기했던 잘된 도면들이라는 건 도면 배치. 도면 배치가 이렇게 좀 잘 돼야 된다는 얘기지. 도면 배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선이야, 선. 기계 제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 굵기죠. 그치? 용도에 따른 선 굵기. 제도의 기본이야. 기계 제도의 기본. 어제도 사부님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치? 기본이야, 기본. 이 선 굵기가 틀려버리면은 이제 출력 결과물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 굵기가 틀려버리면은 이것은 거의 실격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알겠죠? 마이너스 3점씩 감점되어 버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기호. 그 다음에 문자. 기호하고 문자의 크기. 색상이 되겠죠. 오토캐드에 작업한 친구들은. 세 번째는 치수 간격들을 좀 맞춰라. 사부님 늘 얘기하는데 15mm, 8mm, 8mm. 정확하게 15mm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작업하다 보면은 15mm, 8mm, 8mm, 8mm 얼추 이렇게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를 15mm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면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눈으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15mm가 아니야. 근데 8mm, 8mm는 여러분들이 dim 스페이스라는 명령으로 오토캐드 작업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벤터에서 2D를 마무리한 친구는 배열, 정렬이라는 그 명령어가 있지. 그걸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배열이 되는 거고, 인벤터에서 2D 작업한 친구들은 자동적으로 딱딱딱 찍히잖아. 그런 것들은 좀 장점이니까 프로그램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제? 장점을 좀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간격, 치수 간격.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도면 배치. 자, 이 사부님이 네 가지 얘기하는데 도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가? 없지. 도면에 내용 게 없지 않은가? 안 그래요? 응? 도면 도면에 대한 거 하나도 없잖아. 즉,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이 친구들은 뭡니까 지금? 어떤 도면이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야. 선 맞추는 거 쉽잖아. 그죠? 그 다음에 각종 기호의 크기, 문자의 크기 이렇게 맞추는 거 쉽잖아. 그 다음에 치수 간격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도면 배치 깔끔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도면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이거만 잘하면은 여러분들 사부님이 장담하는데 일반기의 기사 35점, 그 다음에 기능사나 산업기사 기자 기능사나 산업기사 기준은 60점은 그냥 맞아. 그제? 이게 기본이야. 어제도 사부님이 좀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기계제도의 기본, 어떤 도메인이 나와도 기본을 해야 된다. 즉 시험에서 평가한 것은 기계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게 그 첫 번째야. 기본이야 그게. 이 친구가 그런 기본도 없이 도면을 작성을 했느냐, 그거야 지금. 그게 첫 번째라니까.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는 도면을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그려. 도면은 웬만하면 다 그린다니. 도면을 이렇게 투상도를 다 그린단 말이야. 근데 그 속에서 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에
실수들을 많이 하지. 도면을 그걸 못 그린 사람은 없어요. 옛날처럼 우리가 오토캐에서 일일이 이 투상도를 이렇게 선으로 그렸다면은 미완성이 많은데, 지금은 3D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투상도라든가 같은 거, 투상도는 자동적으로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적으로 나오는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배치를 하기 때문에 기본은 다 그래. 근데 그 이상의 것을 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서 자주 실격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러는 거지. 이게 중요한 것은 왜 실격을 당했는지, 왜 점수가 안 나오는지 본인조차도 모르는 것이 더 문제지. 자, 그러면 어떤 도면들이 여러분들 실제로 실격된 도면인지 체크 한번 해봅시다. 이 도면 실격된 도면이야. 안 보이죠? 다 잘 그렸는데, 다 잘 그려서 이건 다 그려. 이게 다 그린다니까. 이렇게 다 그려. 그죠? 근데 사부님 얘기했지, 그 기본. 자, 선 굵기가 틀렸어요. 선 굵기가 틀렸어요. 선 굵기가 틀렸어요. 그죠? 선 굵기가 틀렸다는 얘기지. 자, 이 도면은 실제 이제 그 시험 문제인데, 캐드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캐드에서 보면은 이 도면이야. 그치? 캐드에서 보면은 여기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가는선이 돼야 되겠죠. 그죠? 파단선은 기계제도 용도했던 선을 굵게 해서 뭐가 돼요? 가는선이란 얘기야. 가는선. 그지?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가는선으로 처리돼야지. 파단선은 무슨 선이다? 가는선이다. 이건 모르는 거지. 제도를. 여기도 마찬가지지. 파단선은 무슨 선이다? 가는선이다. 아, 이게 틀려버리면은 몇 점씩? 3점씩 감점이다. 그 다음에 각종 기호의 크기, 문자의 크기 얘기인데, 자, 여기에서의 이 문자는, 요 문자들은 5mm짜리에 초록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란 선은 3.5mm짜리. 그 다음에 여기 공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여기 있구만. 여기. 예, 여기 공차는, 여기 있는 조그만 공차는 있잖아. 여기는 2.5mm짜리.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높이의 문자를 쓴다. 기계제도의 기본이에요. 아까 얘기했지. 기계제도의 기본이 뭐다. 그 다음에 각종 기호의 크기, 문자의 크기, 표기 방법들. 여기에 보면은 데이텀. 여긴 뭐예요? 여가 데이텀 A는 맞아. 데이텀 A는 맞는데 데이텀 기호는 얘가 돼야 되겠죠. 이런 기호들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 그죠? 이게 이제 그런 기본들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이 친구는 점수를 확 깎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점수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 보면은 구멍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몇 밀입니까? 간단하게 보면은 구멍 개수가 몇 개야? 하나. 이건 두 개가 되겠죠. 그죠? 구멍의 개수가 이게 두 개고, 그죠? 구멍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거고, 치수도 중구난방으로 중복이 되어 있고, 그죠? 치수 중복이 되어 있고, 기하공차도 여기는 파이가 빠져버렸고, 그제? 데이텀 A는 이 친구는 여기는 맞지, 어쨌든. 근데 여기는 파이가 빠져버렸고, 요런 것들. 이제 요런 것들이 기본이 기본이 되는 것들이지. 그제? 치수 보면 여기도 14mm, 여기도 14mm.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중구난방을 한 거야. 왜냐하면 이 투상도를 뽑은 것은 누구나 이제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 이후의 것을 못 한다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림을 그려서 뽑아내는 건 하는데 그 이후의 것 도면을 실질적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모른다는 얘기지. 예, 그냥 들이대는 것이지. 여기저기에서 유튜브 무료 강의 여기에서 배웠던 것들과 조합해가지고 본인 것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어디다가 본인 스스로가 평가를 못 받는 거지. 평가를 받아가지고 좀 천삭을 받아서 완성을 해 나가면은 뭐 그것도 이제 좋은 학습 방법이긴 한데 그런 데가 없었던 것이. 그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이제 기하공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있지. 여기도 기호도 틀렸고, 이제 C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시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 기계 제도의 기본. 그제? 얘가 틀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쨌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H8이 되겠지. H8이 되겠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동축도가 들어간 건 맞습니다. 평행도는 아니겠죠. 그죠? 평행도는 해당되지 않고, 여기는 대문자 H8이죠. 이거 사부님 잘못 얘기했네. 여기는 H축이 아니고
G6이 들어가줘야 되겠지. 왜 G6이냐면 여러분들이 커버에 번치하고 조립에 있어서는 우리가 볼트에 의해서, 즉 순하사에 의해서 체결을 하기 때문에, 체결용 볼트에 의해서 우리가 조립을 하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 움직이는 정도가 G6 정도는 돼야 되지. H6 같은 경우에는 위치수가 0, 아래치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단 말이야. 즉 위치수 같은 경우는 기준치수하고 동일히 해버리기 때문에 쇠하고 어느 정도 마찰이 심하게 있단 말이야. 손으로 안 돌아가면 그건 고무망치로 톡톡톡 때려가지고 구멍이 위치를 맞춰야 돼. 그건 비효율적인 작업이 되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커버하고 번체하고 조립에 있어서는 번체는 H7, 그 다음에 커버는 G6을 규제해 줘야 된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 아셨죠? 이러한 끼어 맞춤도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알고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거시기 해보라 그냥. 안 돼, 아니? 알았지?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 요런 치수들도 여기에서는 안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제? 그 밖에 여기 보면은 뭐 라운드라든가 이런 것도 빠져 있고, V벨트 풀리를 그렸는데, V벨트 풀리에 대한 상세도가, 여기 근처 정도 와야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좀 와야 되는데, 요거, 도면 배치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치? 그래서 다양한 문제로 의해서 이 친구는 점수가, 25점을 받았던 친구입니다. 예, 실제 도면이야. 실제 도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돼. 자, 지금 여러분들의 학습 방법은 좋아요. 여러가지 방법도 좋고 유튜브 좋은 강의들도 무료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조합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까지 투상도까지는 다 뽑아내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시험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기계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표시 방법이라든가 도시 방법들을, 투상 방법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치가 그 첫 번째라는 얘기야. 그게 평균 점수야. 평균 점수 35점이야 그거 잘하면. 그 이상을 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방금 그 사부님이 지적했던 뭐 치수, 끼어 맞춤, 기하공차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해야만이 이 점수 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한번 봐볼까요? 다른 도면 한번 봐볼까요? 실격된 도면, 떨어진 도면 봐봅시다. 이 도면이요. 실격된 도면. 실격 도면이야. 어디까지 했어?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를 생각을 해봐. 본인의 상태를 생각해보라는 얘기요. 떨어졌던 사람들을 본인의 상태를 생각을 해봐. 투상도는 얼추 이렇게 다 그리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투상도 얼추 다 그려. 그린 게 이게 그린 게 아니고 3D 작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지. 정확하게 배우질 않아서 모른다는 얘기야.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 그 이후, 투상 배치 이후,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 하는데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냐는 얘기지. 제대로 학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에? 뭐가 빠져? 주성만 빠졌잖아요. 부품을 5개를, 이 친구는 실격인데 부품을 몇 개 그린지도 몰라. 여러분들 요구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돼. 요구사항의 부품을 몇 번 그리라고 반드시 이걸 체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2D와 3D 부품을 각각 몇 개씩 그리라 하는 거지. 보통은 동일한데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구사항을 체크를 해야 돼. 아셨죠? 체크를 해야 된다. 어쨌든 이 친구는 주성문 안 써서 실격된 게 아니고, 각종 기호의 크기, 여러분들 보입니까? W, 뭐 X, 아이고 나는 뭐 안 보여. 이게 Y인지 어쨌든 우리가 뭐 추측하는데 W, X, Y는 된 것 같아. 본인 눈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하는 사람들은. 각종 기호의 크기, 문자의 크기. 예. 이 친구는 이제 선 굵기를 거의 조정을 안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구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는 선으로 출시가 나오긴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얘도 가는 선이야. 분명히 얘도 빨간색, 얘도 빨간색. 어떻게 작업할 때 빨간색으로 작업을 했을 거야. 예? 그거 각종 기호의 크기, 문자의 크기, 그거. 그 다음에 기하공차는 얘는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여간 동축도는 될 수는 없는 것이지. 된다면 평행도 실제 이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이제 드릴지그인데
뭐 여러분들 과제 그 실기 실무책이라든가 도면집에 사부님이 집필한 도면집에 나왔던 똑같은 도면이야. 그거지. 그제? 여기는 B를 기준으로 해서는 거시기 하지. 그죠? 여기 이제 핀구멍 같은 거 끼워 맞춘 공차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표기가 되겠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누락이 되어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 배치도 얘를 그렸는데, 요런 것들, 뭐 H축인데 여기는 H축이라든가 G축이 들어가야 되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틀리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이제 핀구멍이 몇 개야, 얘가? 핀구멍을 두 개를 넣어버렸구만. 분명히 이거 두 개가 있을 이유가 없지. 예,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게 본인이 두 개를 넣었는데 여기 이제 두 개를 넣었어. 요런 경우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이제 준 여기서 하나 던져준 게 뭐냐면은 좋은 것은 하나 뭐냐면은 기능상 구조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제도자가 임의로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치수가 약간 틀리거나 구조가 약간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기능상 구조상이 좀 문제가 되면은 치수가 약간 틀리거나 뭐 형상이 약간 틀려도 문제가 되진 않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핀구멍이 두 개 준다고 해서 만약에 여가 두 개 줬는데 여기는 하나만 줬다. 이건 틀리지. 근데 이 조립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두 개든 한가 하든. 이게 이제 감점의 요소는 되지는 않다는 얘기지. 알겠죠? 에?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의 표시 방법은 이렇게 표시가 되지는 않죠. 그죠? 치수선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이게 표기 방법이야. 제도법이지. 제도법이 틀려 있는 거지. 그지? 제도법이 틀려 있고, 그제? 제도법이 틀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W, X, Y를 넣은 것 같은데 여기는 Y만 있고 그러지? W, X, Y를 넣은 것 여기는 Y가 어디가 그러는가? 여가 Y인가? X잖아 이게죠. 그죠? Y는 없어.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 친구의 지금 상태를 보는 거야.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기하공차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살짝 좀 맞아요. C를 기준으로 해서 직각도는 맞는데 기하공차는 하는 것 같은데 지시 방법이라는 거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흔들림 공차라는 거 이런 것도 잘했어. 여기는 온통도도 넣는 것도 이건 아닌데 여기다 N7이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지. 끼워 맞춤에 대해서 이 친구는 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는 드릴 구멍에 도킹 홀이기 때문에 이런 공차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온통의 측면은 온 흔들림이죠. 온 흔들림을 적용한 것도 이 친구는 뭐 크게 나쁘진 않은 거예요. 아마 시험 전에 도면을 한번 봤던 것 같아. 봤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 것이지. 그제? 기억은 안 나기 때문에 넣기는 넣었는데 어쨌든 뭐 시간이 부족해서 했는지 본인이 뭘 안 썼다라는 것은 도면에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안 했다, 아예 안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격이야, 실격. 뭘 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감점. 알겠죠?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20점대 맞았던 친구야. 떨어졌던 친구인데, 자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보면 뭐야? 투상도는 다 그리잖아. 다 그려. 그 이유가 뭐야? 그 이유를 못한다니까. 이유. 여기는 다 해. 여기 다 한다는 얘기야. 유튜브에 좋은 강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3D 모델링 하는 거라든가 어떻게든 한다든가 그 다음에 투상을 뽑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서는 뭐 치수 기입을 어디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에 대한 강의도 없을 뿐더러 못하기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린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 보면 왜 떨어지겠노? 봐봐, 잘했잖아.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잘해 보인단 말이야. 실로 가게 되면은 봐볼까? X, Y. Y는 어디 갔지? 전체가 X인데 X만 집어넣어놨어. 그지? X만 집어넣어놨어.
이것도 이 원통인데 원통은 뭐가 되겠는가? 원통은 표면에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런 지식이 없는 거야. 그제? 그 다음에 중심선도 빠져있고 기계제도에 대한 기본 이거 지식이 없고 그죠? 그런 지식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mm인데 R 가로 치수기입에 대한 지식이 없지. 여긴 대칭 치수 넣는데 여긴 대칭 치수 넣지 않았어.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넣으면은 점수가 뭐 있을 요거였는데 이거 20점이에요. 20점. 기하공차의 지식이 없겠죠. 그죠? 이게 파입니까? M이지. 미터 나사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라니. 여기도 마치 전체가 X인데 X를 여기다 집어넣었다. Y를 특정 부위니까 Y 있기 때문에 Y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을 하려면 기본 점수를 맞으려면은 기본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치수기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끼어 맞춤, 기하공차는 이 친구는 한 세트야. 치수기입을 제대로 어디에다 어떤 치수를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표면 거칠기가 어떤 값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끼어 맞춤은 어떤 형태의 끼어 맞춤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기하공차는 이 명확한 기준 그 명확한 여러분들이 기본이자 기준을 알아야만이 어떤 도면에다 내가 넣을 수가 있는 거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근데 도면 단순히 한두 개만 여러분들이 외워서 시험을 본다? 그건 여러분들이 운에 맡기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 표면 거칠기도 마찬가지. 다 틀렸지. 하나가 전체가 틀려있던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친구는 뭐 체크할 사항이 없다는 얘기지. 거의 실격에 가까운 점수를 맞았을 것 같아요. 실제 그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뭐 투상도 그랬는데 그 외적인 것은 뭐 전혀 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지. 똑같은 형태야. 실제 이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다. 클램프 도면 있잖아 책에. 그거야 그거. 이게 그러면 실제 잘된 도면들은 어떤 도면들이고 어떤 도면들이 합격된 도면이고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실제 그 도면들을 사부님하고 같이 펼쳐놓고 보도록 합시다. 먼저 전하연 이 친구 10월 14일 기계석의 산업기사 봤던데 여러분들 봐봐요. 사부님 아까 뭔 얘기하려고 이 친구가 실제 도면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뭘 보냐면은 아까 사부님 말씀드렸었죠. 부품을 몇 개 그리느냐. 보통 그냥 4개 그리죠. 그죠? 3D 4개 하고 2D 4개 그리고 가끔 가서 3D 뭐 3개 하고 2D 4개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요구사항 잘 보라고 그랬지.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선택 장애가 있었고 사부님한테 올 때는 좀 엉망인 상태였어요. 클래스에 참여를 해서 오프라인 클래스에 사부님 1박 2일 동안 한 2박 3일 동안은 붙들고 거의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쳤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부품도 4개씩 잘 그렸는데 시험에 가서는 이게 시험 문제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면집에도 있는 도면입니다. 클램프 도면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보면 있어. 사부님 책에. 근데 이 친구는 7개를 5시간 만에 그려낸 거야. 3D는 분명 완벽하게 그리고 2D도 완벽하게 그리고 이거는 어긋난 거잖아. 부품은 이 친구 4개만 그리라는 게 나머지 걸 다 그려버리는 거지. 그지? 근데 사부님이 고민했지. 이게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내용이 엉망이다면 이 친구는 바로 떨어졌을 텐데 합격을 한 거야. 몇 점으로 합격 안 됐냐면 61점으로. 만약에 정상적으로 부품을 4개 정확히 그렸다면 이 친구는 산업기사니까 9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도면을 작업을 한 거야.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 채점관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을 거야. 떨어뜨리기는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합격을 시켰는데 합격이 61점이란 얘기야. 결론은 부품을 많이 그리면 합격인데 뭐 해야 된다? 잘 해야 한다. 규정사고는 떨어지는 거야. 실격인데 잘하면은
도면을 너무 잘 그리면은 떨어뜨릴 수는 없다는 얘기지. 합격 점수 선에서 합격이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친구의 합격 후기가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하면 있을 거야. 입서 전하연이라고 전하연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 후기가 한 5년 정도 돼. 너무 기억이 생생해서 있어요. 그 친구인 합격 후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합격을 했던 도면들이지. 이게 모두들 얘기하면은 사부님이 똑같이 얘기하면은 기본기가 잘 돼 있지. 선 색상 틀린 거 없고, 그 다음에 치수 간격들 도면 배치 했던 친구지. 이 친구 승현이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 일반기 기사에. 어쨌든 기본기가 잘 되고 나머지 것도 다 잘 했어. 자, 뭐 기하공차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다 잘했지. 왜냐면 이제 첨삭 지도를 많이 받게 되면은 그 이상의 것은 충분히 해내기 때문에, 첨삭 지도 5회 이상의 뭐 기하공차, 끼어 맞춤, 뭐 표면 거칠기는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특별히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본이 잘 된 위에 나머지 기계 제도에 대한 기본들 잘하고, 그 다음에 치수기, 끼어 맞춤, 표면 거칠기 이런 것도 다 잘 된 도면이다. 이 친구도 높은 점수를 합격이기 때문에 승현이 합격 후기에 있을 거야. 검색해 보면. 그 다음에 동의. 이 친구도 합격을 했던 도면이야. 합격했던 도면들이고, 역시 기본이지. 기본인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부님 수업을 안 듣더라도 요 기본만 잘하면 돼. 나머지는 유튜브에 워낙에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대신 여러분들이 학습량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 그게 이제 문제긴 한데, 그 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기본을 잘하는 얘기, 기계제도의 기본. 기본을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투상도가 조금씩은 틀리겠지. 당연히 틀리겠지, 여러분들. 어떻게 다 맞겠냐는 얘기야. 당연히 조금씩 틀려도 이 기본만 잘 하게 되면은 그거에 사장이 되는 거야. 투상도 틀린 것이 그냥 사라지는 거야. 투상 감점이 이루어지더라도 오히려 이 기본기가 너무 잘 돼 있으면은 그건 투상 감점이 작을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 역으로 어떻게 맨 투상 첫 해도 투상 이걸 못해가지고 실격된 사람들은 거의 없어. 이거 못한 사람은 연습 안 한 사람이지. 아까 도면들 봤잖아. 틀린 도면들, 점수 안 나온 도면들. 투상도 여러분들 못 펼쳐가지고 이 실격된 사람 있어? 그거 아니단 말이야. 투상은 오히려 다 해, 조금씩이라도. 근데 이 틀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고 사부님은 얘기하는데, 이거에 연연을 많이 한다는 얘기지. 그게 아니단 말이야. 투상에 틀린 건 누구나 틀린다. 어차피 이 친구들은 점수이기 때문에, 예스 노가 아니고 점수이기 때문에 좀 감점은 되겠지.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절대 빼먹지 말아라. 아까 얘기했잖아. 선 색상 틀리지 말고, 각종 기호의 크기, 문자의 크기, 색상 틀리지 말고, 그 다음에 도면 배치 깔끔하게 하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얘기했지 않은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그런 거 하고, 그 기본적인 것만 잘하면은 기본 점수를 맞을 수 있어. 거기에다가 좀 더 이제 기계 제도에 대한 어떤 그 디테일한 끼어 맞춤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하 공차라든가, 표면 거칠기 어디다 넣을 것인가, 요거까지 합해지면은 뭐 45점 이상은 그냥 맞는 거지. 80점 그냥 맞는 거고, 산업기사 기능사. 그런 것들이 안 되면은, 학습이 안 되면은 사부님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야. 사부님 그 말을 하고 싶어. 자신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절대 그런 것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친구는 그런 기본 토대를 해서 잘했기 때문에 이것도 높은 점수로 합격했던 친구예요. 합격 후기 한번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창현이도 좀 기억 남은 친구지. 이 친구도 합격했던 친구. 이것은 우리 책에 있는 비슷한 도면인데, 치공구 도면인데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았던 도면. 뭐요? 도면 배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깔끔한 치수기 간격들, 이런 것들이 기본이야. 기본은 다 하기 때문에 기본 점수 2장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뭐란 거요? 거기다가 뭐 기하 공차 A를 기준으로 여기에 직각도가 들어가고, B를 기준으로 여기에 대한 대칭도는 아주 훌륭하잖아. 여기에 대한 폭의 중심하고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이 홈의 중심이 대칭 중이 상하 대칭 중심이 있어야 돼. 잘 한 거잖아. 요런 것들 잘했기 때문에 기본 이상을 했기 때문에 기본 이상의 45점대를 맞을 수 있는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데이에 참석했던, 얘도 이제 투데이에 참석했던 친구들이고, 이것도 시험 문제지. 책에 있던 도면이지. 얘도 이제 좋은 점수. 봐봐. 도면들이 깔끔하고, 그 기본 위에 기하공차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첨삭 지도를 통해서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던 것이고, 정환이도 거의 이제 투데이에 참석했던 친구들은 사부님하고 연락을 많이 하고 가끔씩 놀러도 오고 그렇죠. 어쨌든 이 친구도 그런 기본기 위에서 도면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로 맞았다는 얘기. 선 색상이 틀린 것은 한 군데도 없단 말이야. 오토캐드에서 작업한 친구들 명심해야 돼. 선 색상 틀리면은 그건 점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선 굵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셨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인벤터에서 작업했던 친구들을 볼 것 같으면, 인벤터에는 선 굵기를 사부님이 알려주는 그 스타일 설정에 다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선 굵기를 틀릴 일이 거의 없죠. 하나 먹고 들어가는 게. 각종 교의 크기, 문자의 크기 생각할 필요 없지. 뭔만 잘하면 돼? 투상 배치하고 치수기만 잘하면 돼. 그죠? 이 친구도 기본기 이해에서 했기 때문에 뭐 도면 배치는 깔끔해. 뭐 특별한 이유가 없고 잘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좋은 점수를 맞아서 합격했던 친구. 종태. 지선이도 뭐 아주 열심히 했던 친구지. 자, 여기 보면 얘를 기준해서 이게 평행도 놓고, 얘를 기준해서 건너편의 동축도 놓고, 그 다음에 직각도 저 규제하고, 흔들림 규제하고, 흔들림 규제하고, 흔들림 규제하고, 흔들림 규제하고, 뭐 공차하는 건 다 잘했잖아. 이거 흔들림 규제하고 다 했고, 기하 공차는 거의 틀린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잘했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제 평이하게 이런 도면들 나오면 여러분들 뭐 다 합격할 수 있잖아. 어쨌든 이 친구는 높은 점수를 합격했었고, 후기에도 있기 때문에 이지선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호상이 형님, 첨삭도 10번 받았는데 산업기사 받아가지고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던 친구예요. 뭐 잘했잖아. 인벤터 이런 거 해, 뭐 이 정도 하면은 뭐 아주 깔끔하게 잘했지. 자, 여기도 보면은 기본기는 뭐 치수 간격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잘했잖아. 기하공차는 물론 뭐 다 잘했지. A를 기준해서 직각도, B를 기준해서 동축도, 기하공차도 뭐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잘하고 있겠단 말이야. 그죠? 얘를 기준해서 측면에 온 흔들림 적용하는 것도 이 친구는 잘했고, 나머지 것들은 또 모두 잘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높은 점수를 좀 합격했던 친구고, 그 다음에 희근이, 이 친구도 마찬가지지. 기본기들이 워낙에 뭐 잘 되어 있고, 그 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뭐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거니. 그 다음에 탁상 클램프는 나리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도 열심히 했던 이고, 나리도 합격 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기 바랍니다. 실제 시험 문제야. 시험에 출제했던 도면들이고 실제 작업했던 도면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 도면이 깔끔하지 않는가. 배치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이거 보면 배치 잘 되어 있고 다 여러분들이 사부님 수업을 듣지 않고서도 그런 기본적인 건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충분히. 그 다음에 이제 요동장치인데, 산업기사에서 나왔는 요동장치. 우리 석형이 더 첨삭해도 이제 10회를 받았던 친구인데, 이게 작업했던 도면들이에요. 그거 한번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지. 자, 이 정도까지 이제 사부님이 좀 봤는데, 기본적인 것이 뭐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기계제도에 기본, 선, 문자, 이게 보여야 돼, 이제. 그 다음에, 치수 간격, 도면 배치, 다 보이지? 이게 치야, 치, 이게. 요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그 다음에 사부님 얘기했던 표면 거칠기, 치수기부터, 그죠? 표면 거칠기, 끼어 맞춤, 기하 공차, 이런 거 뭐. KS 규격은 뭐 당연한 거고.
여기 이제 치수기입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해야만이 이제 점수가 40점대 충분히 맞을 수가 있다. 치수기입을 할 때는 치수기입을 어떤 순서에서 어디 치수가 중요한지 여기 끼워 맞춤 뭐 다 포함이 되니까 여기에 중요한지 여러분들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고, 표면 거칠기는 어디에 어떤 거칠기 값을 어떤 자세로 규제해야 되는 건지, 기하공차는 어디에다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규제를 하는데 거기가 파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알아야 돼. 왜 파이가 들어가야 되고 왜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또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이 도면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못 넣으면 이 도면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됐는데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됐는데, 어쨌든 기계제도는 기본이 중요하다. 사모님이 늘 얘기했던 기본. 다솔에 수많은 사모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다? 뭐다? 기본. 기계 따갑도록 기계 따갑도록 얘기하는, 듣는 것. 기본. 왜 이 기본이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보면 알아.